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개의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통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웃음의 통장, 이해의 통장, 감사의 통장 등을 가지고 있냐고요. 미래를 대비하는 적금 통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넉넉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통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밸런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먼저 첫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명소인 할리우드 거리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성탄절 축하 퍼레이드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로 75회째를 맞은 할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4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후에 열리고 있지만 갈수록 저명한 인사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참여 관중들도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퍼레이드가 한창 인기 있을 때는 밥 호프나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탈리 우드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관중들의 기대에 부응했었고, 또 그 결과 10년 전만 해도 해마다 75만 명 이상이 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대스타들이 현격히 줄면서 이 관중 또한 10만 명 선으로 줄어들어서 변화된 세태를 실감케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화 제작사들이 유명 스타들을 퍼레이드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그 지명도를 높이고 영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TV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이 쇼비즈니스 자체가 변화하면서 스타들도 이러한 퍼레이드 참여를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의 명성만을 믿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뉴욕의 유명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나 할리우드 퍼레이드 등도 이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대인 사람이 가장 정신 건강 상태가 좋고, 그보다 적거나 혹은 많을수록 우울한 상태가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니혼대 연구팀이 20세 이상의 남녀 약 2만 5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사람들의 우울한 상태가 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시간 미만인 사람은 47.9%, 또 10시간 이상인 사람은 50.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우울증과 수면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의 조사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잠은 너무 적게 자도 또 많이 자도 탈인 것 같습니다. 그저 7시간 정도의 적당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델리샵을 운영하는 한 재미동포가 5인조 무장 강도를 총격전 끝에 붙잡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인 이충석 씨는 지난 25일 밤 이 가게에 침입한 권총 강도를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을 사용해 범인 3명을 쓰러뜨리고 또 다른 1명은 격투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범인 중에는 경찰의 총까지 탈취한 흉악범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합법적으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인에 대한 총격도 정당방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많이 도와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이충석 씨는 태권도와 쿵후 유단자로 이미 가게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여러 차례 물리친 바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하면 5인조 무장 강도를 물리친 강인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있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필드에서 멋지게 티샷을 해서 페어웨이에 공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뜻하지 않게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공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스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샷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ball above feet, 공이 높을 때, 공이 발보다 낮을 때. 또 하나는 uphill 샷,
다운힐 샷 가장 어려운 네 가지 샷이라고 생각해요. 골프에서요. 이 업힐 샷을 치실 때 제가 지금 풀 스윙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풀 스윙 하니까 그만큼 체중 이동 같은 거를 다 항상 풀 어마운트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체중 이동 뒤로 갔다가 체중 이동 앞으로 다 가야 되고 모든 턴이 다 풀 어마운트로 돼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가장 obvious한 게 뭐냐면은 제가 상체가 깊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앞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뒤로 갈 때는 경사 때문에 뒤로 가는 이 모멘텀이 커진단 말이에요. 발이 롤러 가기 쉽죠. 뒤로 가실 때 최대한으로 여기서 내 머리가 이렇게 슬라이드한 느낌을 느끼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1mm, 1cm도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시고서 그대로 도는 느낌.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앞으로 꼭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풀 스윙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건 지금 트러블 샷이에요. 업힐 라이가 나왔다 또는 반대로 다운힐 라이가 나왔다 이렇게 쳐야 된다. 이건 지금 정상적인 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티샷을 할 때 꼭 멀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좋은 땅에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세컨 샷이 130야드가 남았지만 어필,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제가 짧게 쳤었으면은 뒤에서 150이 남았지만은 편편한 땅이에요. 저 같으면은 편편한 땅에 가서 쳐요. 더 가깝게 가서 치는 게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골프 코스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항상. 그래서 드라이버를 뻥 쳐가지고 한 270, 80을 쳤을 때, 300을 쳤을 때 떨어지는 데가 보통 보면은 좁거나 경사가 있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코스를 제대로 디자인하면은 이 짧은 히러들한테는 넓은 랜딩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롱 히러들한테는 그만큼 좁은 랜딩을 줘야지 그게 페어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 디자인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실 때 이런 상황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트러블 샷이란 말이에요. 해저드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 샷을 쳐야 된다. 여기에서는 보통 페어웨이처럼 풀 스윙, 풀 웨이 시프트한 스윙 하시는 게 아니고 마치 벙커샷처럼, 마치 페어웨이 샷처럼, 그러니까 페어웨이 벙커샷처럼. 또 하나는 뭐 공이 발보다 위에 있을 때나 공이 발보다 밑에 있을 때, 그럴 때 상당히 조심하고 이렇게 채를 하나 더 잡고 스윙을 좀 더 짧게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또 하나 잊지 마실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그린까지 거리가 130이 남았다 하자고요. 그랬을 때 보통 130이면 저한테는 9번 아이언이에요. 근데 9번 아이언을 치는데 여기서 제가 9번을 그대로 치면은 아마 제가 이거 한 10야드나 한 15야드는 짧게 떨어질 거예요. 뭐냐면은 땅의 경사가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9번이 아니고 이건 지금 피칭 웨지나, 제가 여기서 9번을 치면은 피칭 웨지나 무슨 다른 웨지 같이 공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황당하게 짧게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스윙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이 채의 각을 더 보태줘 가지고 공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또 하나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은 뒤로 슬라이드 했다가 리커버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뒤로 가지 마시고 페어웨이 벙커처럼 그대로 제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윙이에요. 물론 허리 로테이트 해가지고 스윙 피빗 하는 건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체중 나가거나 꼭 뭐 이렇게 피니시를 이렇게 롤링 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게 하려고 하는 게 일단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필 라이나 반대로 다운힐 라이가 나오시면은 다운힐 라인 마찬가지 반대로요. 뒤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가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은 뒤로 가려고 했는데
충분히 못 갔기 때문에 했다가 앞으로 슬라이드 하나 치니까는 가장 나오기 쉬운 샷이 탑핑 같은 게 제일 많이 나오신다고요. 보통 어필 라인에서는 많이 나오신 샷이 뭐예요? 뒷땅 쳐가지고 바뀌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그죠? 일단 내 클럽 헤드가 땅에 박히는 이유는 내가 몸을 충분히 그라운드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이 임팩트 후에 팔로우 트루 하는 그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로 쳐버리니까 땅에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스페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운힐도 마찬가지시고, 몸 맞추시고서 정상적으로 스윙할 수 있게끔 맞추시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러블 샷처럼 이거를 지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풀 스윙이 아니고 어디 모래나 그런 샷 같이 체중, 다리, 그다음에 어깨 같은 거 최소한으로 움직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필 라인에서는 뒤로 빠지지 말 것, 다운힐 라인에서 앞으로 빠지지 말 것. 채를 충분히 잡으시고서 어필 라인에는 이게 9번 샷이면은 제가 8번이나 7번을 잡아야지만 9번의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내가 풀 스윙을 안 하고서 좀 파셜한 스윙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채를 하나 더 잡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9번 하는 거리가 남았다면은 여기에서 제가 8번 이 땅 각도 때문에 8번을 하나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풀 스윙을 하지 않을 거니까 7번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130밖에 안 남았는데 7번 160 클럽을 제가 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쳐보시면은 보통 공식이 맞아가지고 그린에 딱 떨어져요. 그랬을 때 얻는 그 쾌감, 만족감, 그 맛에 골프 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제가 엑스큐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골프에서. 자, 여러분을 유럽으로 안내드리는 가볼 만한 곳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도 볼거리와 얘깃거리가 있어서 좋다고 하는 나라, 독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독일은 어디를 가도 볼거리와 얘기거리가 있어 좋다고 합니다. 나라 중앙을 중심으로 에디카 가도, 또 메르헨 가도, 괴테 가도, 고성 가도, 로맨틱 가도, 판타식 가도 등 가도라는 주요 노선이 방사선 스타일로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도시들도 볼 것이 많아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테마가 비슷한 도시를 묶어 관광 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름을 붙여 소개한다고 합니다. 각 가도들은 특성과 개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소개해 색다른 체험과 차별된 여행을 해보고 다시 찾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무제한 속도의 통행료도 없어 여행자들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사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동독과 서독이 나누면서 이념과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고, 베를린 장벽이라는 양분된 담까지 설치했었으나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돼서 지금은 통일연방공화국으로 베를린을 수도로 하는 35만 6,855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6배에 달하며 인구는 8,200만 명으로 독일어를 국가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을 보면 북쪽은 이 완만한 평야지대요, 또 중부는 해발 1000m의 산악지대로, 남쪽은 알프스 고원지대로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쪽은 폴란드와 그 체코가, 또 서쪽은 프랑스와 베네룩스 삼국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이웃하고 있어 대륙 중앙에 있는 덴마크가 나뭇잎으로 치면 화렵수의 입자로처럼 솟아있어 마치 부채꼴과도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1806년 나폴레옹 장군 진격 이후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 제국이 형성, 비렐름 1세가 즉위했었으나 1차 대전의 패배로 포위되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건설됐었으나 2차 대전으로 인해 패망한 후 분단의 아픔으로 동서의 장벽이 앞을 막는 분단 국가였으나 통일의 염원으로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통일국가로 탄생돼 파란만장의 역사를 가진 오늘날의 유럽 핵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면 맥주의 국가로 세계 최고의 소비량을 자랑하며 14세가 되면 맥주 마시기 시작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을 숫자만큼이나 맥주의 종류도 많고 계절에 따라 제조된 그 맥주 맛도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산업면에서도 독일하면 도자기, 또 도자기 하면 메이센, 님펜브루크라든지 또 로젠탈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각종 칼과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이 유명하며 칼하면 쌍둥이표의 J.A. 헨젤스가 알아주는 명품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점이 아쉽고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WMF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휘슬리 압력 밥솥이 진가를 더해주고 있는데 이건 모두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이 독일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혁 제품도 인기가 있어 골드파일, 또 이 아이그너, MGM 등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프랭크푸르트의 이 카우프호프 백화점이나 또 이 뒤데스하임의 마그달린 호프, 그 다음에 WMF 매장 등은 명품 백화점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독일은 예술, 문학과 음악 그리고 철학 방면의 탁월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며 베토벤이 태어난 그 본, 또 괴테의 생가가 있는 프랭크푸르트, 또 이 브레이트의 말년을 보낸 베를린이 대표적인 도시이며 자연경관의 아름다운 지역 또는 고성만을 순례하기도 하고 함부르크나 뮌헨 등도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5월에서 또 이 10월이 적기이며 그중 5월은 독일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 할 수 있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을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프스 산속에서 발원하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거쳐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1320km의 라인강이 독특한 지방 문화를 형성하며 관광 명소를 거쳐 로렐라이 언덕, 또 생쥐성, 팔츠성, 고양이성, 또 라인슈타인성, 이 마르크스 성 등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안 휴먼 서비스 센터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타인의 북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시안 휴먼 서비스 북부 사무소의 마주혜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팔레타인에 새롭게 문을 연 에이시언 휴먼 서비스 북부 사무소에서 현재 이 디렉터로 또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 아시안 휴먼 서비스 센터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시안 휴먼 서비스는요, 지금 그 업타운, 시카고 시티 업타운 에리어에서 한 28
8년 넘도록 지금 있는 그 말하자면 복지회죠. 네, 한인복지회 같이 복지회죠. 네. 그런데 굉장히 자라서 지금은 한 그 직원이 한 1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5군데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내용도 보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광범위해요. 저도 거기서 한 13년 반 정도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인 복지해서 잠깐 일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서버반을 하나 또 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10월 1일부터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시안 휴먼 서비스에는 이제 그 과가 여러 과가 있죠. 근데 제일 처음부터 하고 가장 큰 것이 그 정신질환 카운슬링이라고 할까요?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 그래서 네. 거기서 말하자면은 정신질환이면은 그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정신과 의사도 풀타임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질환자를 카운슬링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룹으로 말하자면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뭐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그 사이코소셜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이타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룹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부터 또 카운슬러들이 한국 사람으로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각 나라 말 하는 그런 카운슬러들이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헬스라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14일 날도 그 헬스 페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HIV라고 에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검사, 또 골다공증 유방암 검사 또 이제 해서 이분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데로 병원으로 이제 그걸 해주고 다 무료예요. 무료 검사해주고 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그 Employment Department라고 해서 직업을 구하는 그 레주메니 뭐 이런 이력서도 도와주고 그러한 약간의 트레이닝 또 직업을 알선해주는 어른 프로그램 또 청소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ESL이라고 해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 컴퓨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무료예요. 그런 또 사무실이 또 업타운 그 길 건너에 큰 사무실이 또 있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차터 스쿨이라고 그래서 1학년부터 한 5, 6학년까지 주로 이제 이민자예요. 이제 온 아이들이 학교에 금방 들어가서 그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조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웬만큼 해서 퍼블릭 보통 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자라나나 공부할 수 있다 할 때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실만도 그 정신질환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가 또 차이나타운에도 있고요. 근데 업타운은 본부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디파트먼트를 가진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차터 스쿨은 시카고에 있고 예. 또 피러슨의 패밀리 헬스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또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가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도 갈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를 못 가지신 분, 또 인슈런스가 없으신 분, 로인컴인 분들한테 그거는 무료가 아니라 아주 조금 그 피를 받으면서 또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또 올서 그 저희 아주 로우 피로 아주 네. 적은 비용으로 검사실에 이제 거기서 피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클리닉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버반 오피스가 있죠. 네. 이 에이시언 휴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한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아직 그 본부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뭐 지금 오래됐고요. 그렇죠.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아시안들은 많이들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카운슬러,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네. 그런데 지금 서버부는 이제 문을 연 지 2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수십 명이 또 아시고 전화 오시고 또 약속하고 오고 또 그러죠. 네. 지금 현재. 특히
특히 또 이 그동안 한인 사회 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마주혜 선생님께서 북부사무소에 계시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도 하시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 네,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 제가 그냥 오랫동안 그 싱글 머들 그러시죠. 그 교재를 써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또 싱글 머들 그룹을 인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싱글 머들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앞으로 한인들이 좀 더 많이 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북부 사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더불어서 좀 우리 한인들께서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뭐 손해 가는 게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카운슬링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 무료니까요. 그렇죠. 예, 다 무료고 또 이제 건강 문제로 오시는 분은 또 거기 클리닉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시면은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북부 사무소에서 못하는 거는 또 뭐 꼭 아시안 휴먼 서비스 시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주위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아주 확실한 그 올바른 서비스를 받도록 인도를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은 한인들이 유익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북부 사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이 에이시언 휴먼 서비스 북부 사무소에 대한 소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